안녕하세요. 조신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풀어주셈 회계사 2024년 문제 21번 금융소득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거주자 갑의 2024년 금융소득 자료고 갑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 금액으로 오른 게 무엇인지 물었어요. 원천징수는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자, 주어진 자료의 금액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랑 연습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금융소득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틀을 잡고 가죠. 틀을 잡아요, 틀을. 21번 문제. 금융소득에는 이자 소득도 있고요. 배당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 안에는 그로스업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 배당 소득과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 소득들이 있어요. 그리고 출자 공동 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이 있더라. 원천징수 안 된 금융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원천징수가 안 된 금융소득은 과세 방법이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무조건 종합과세다. 자, 그리고 원천징수가 된 것들이 있어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된 것들이 있다. 얘네들은 조건부 과세 대상이고요. 모든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과세 기준 금액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받고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본세율을 이렇게 적용받아요.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시고 자료를 보시는 거예요. 양가로 1번에 24년 초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회수한 금액이 있는데 이 이자는 원천징수되지 않았대요. 무조건 종합과세. 그 금액이 3,500만 원인데 원금 3,000하고 이자 700의 합계액 3,700 중에 일부를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가 없는 상태래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회수한 금액 중에서 우리는 뭐부터 회수한 걸로 보냐면 원금을 먼저 회수한 걸로 봐요. 그렇다면 지금 회수한 금액은 3,5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회수한 금액은 3,500이지만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볼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원전 인수가 안 되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니까 500만 원이라고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자, 원천 징수가 안 됐어요.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양가로 2번에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양가로 3번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자 무조건 종합과세. 양가로 4번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별도 언급이 없으면 원천징수 된 걸로 우리가 보자 그랬죠. 공익신탁의 이익은 비과세고요. 양가로 6번에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이 있다. 배당이니까 배당소득. 우리 국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중과세 문제 있을 거고요. 별도 언급이 없으니까 원천징수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양가로 7번에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이자죠. 환매 조건부가 아닌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환매 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문제에서 실제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배당 가산율이 2024년도에 11%로 개정이 됐는데 실제 우리 문제에서 기출 문제가 배당 가산율은 10%라고 줬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따라 풀 거예요. 자, 그럼 자료 정리는 했고요. 자, 원천징수가 안 된 게 500만 원이면 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가 된 것들이 전체 2,200만 원. 과세기준 금액은 2천만 원이죠, 우리 법에. 이 과세기준 금액은 이자 소득이 먼저 구성하고 배당 소득 중에서 그로스업 적용이 안 되는 것이 그 다음으로 구성하고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되는 배당이 마지막으로 요 2천만 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법에. 자, 여기 다 더하면 1,500이죠. 1,500이 일단 구성하고요. 그로스업 적용이 안 되는 배당은 없었고요.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되는 배당이 이렇게 500을 구성하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자 발생한 전체 1,500은 다 과세기준 금액으로서 원천징수세율 적용이 되고 기본세율 적용분은 없겠다.
그로수업 적용 대상이 되는 배당 중에 1200 중에서 500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700이 기본세율을 적용받겠다. 요 기본세율 적용되는 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귀속법인세율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10%를 곱하기 시게 되면 70만 원이 귀속법인세가 돼요. 자, 그때 우리 문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었거든요. 자, 원천징수가 안 된 거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원천징수가 된 것은 원천징수가 안 된 것과 합산해서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요 금액 종합과세를 하게 되죠. 만약에 요 두 금액을 합산한 것이 2천만 원, 2천만 원에 미달하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가 된다면, 그러면 원천징수 된 것들은 분리과세하고 끝낼 거예요. 주의하실 게 과세기준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는 판단할 때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원천징수가 안 된 거 요거하고 원천징수가 된 거 요 두 가지 금액만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살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배당 가산에 당연히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1,400에다가 여기 3,600에다가 그러면 3,670만 원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금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될 금융소득 금액은 3,670만 원, 요게 답이 되겠네요. 2024년 회계사 1차 시험 문제 21번이었습니다.